네, 안녕하세요. 5분 스케치업. 이번 시간에는 박스 만들어가지고 그 박스를 가지고 이동하고 개체 선택하는 방식도 한번 배워보고요. 그리고 배율, 회전 하는 방법까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박스를 하나 생성해 주실게요. 박스 1000에 1000짜리 박스를 만들어 주십시오. 1000에 1000 입력해서 직사각형 만들고 P 눌러서 1000 입력하면 1000에 1000에 1000짜리 1000에 1000에 1000짜리 정육면체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객체 선택 방식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체를 선택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선택을 해서 크게 봤을 때 선택을 해서 클릭을 해서 객체를 선택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드래그를 통해서 객체를 선택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방식은 또 여러 가지로 나눠지는데 가장 먼저 한 번 선택을 하게 되면 선택한 해당 객체만 선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면을 선택하고 있죠. 면을 선택하고 있는데 이 면을 선택하는 방법을 보면 이렇게 선택한 면만 이렇게 클릭을 하는 면만 이렇게 선택이 되고요. 한번 면을 더블 클릭해 볼게요. 더블 클릭 하게 되면 그 면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모두 선택이 됩니다. 면을 구성하는 요소는 지난 시간에도 강조를 드렸다시피 4개의 모서리가 면을 구성하게 되겠고요. 이렇게 더블 클릭하게 되면 해당 면을 구성하는 요소가 전부 다 선택이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서 트리플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해당 면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객체가 선택이 됩니다. 밑면까지 전부 다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트리플 클릭을 하게 되면 해당 면을 구성하는 모든 객체가 선택이 됩니다. 이게 이제 클릭에 대한 객체 선택 방식이고요. 클릭에 대한 객체 선택 방식이고 이제 드래그라고 하면 이렇게 첫 점과 끝점을 찍어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선택을 하는 방식인데 이 방식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에서 아래로 드래그하는 방식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 드래그하는 영역 자체가 실선으로 표현이 되고 그 실선 안에 들어온 객체만 전부 다 포함이 된 객체만 이렇게 선택이 되는 모습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저는 이 박스 안에 윗면만 선택을 하도록 드래그 박스 안에 윗면만 포함을 시켰더니 윗면만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왼쪽 위에서 우측 하단으로 내려오는 이 드래그 방식은 그 드래그 영역 안에 있는 포함되어 있는 객체를 선택을 하는 영역 안에 완전히 포함된 객체만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오른쪽 우측 하단에서 좌측 상단으로 한번 드래그를 해볼게요. 우측 하단에서 좌측 상단으로 드래그를 하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실선이 아니라 점선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 점선으로 표현이 되게 되면 이 드래그 영역에 걸친 객체를 모두 선택이 됩니다. 걸친 객체는 모두 선택이 되는 거죠. 지금 저는 이 드래그 영역 안에 이 윗면에 해당하는 객체만 이렇게 완전히 포함을 시켰는데 걸친 객체까지 전부 다 선택이 됐죠. 이런 식으로 위에서 아래로 드래그를 하게 되면 해당 영역 안에 포함된 객체만 선택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우측 하단에서 좌측 상단으로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결친 영역에 걸친 객체를 모두 다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걸친 객체를 모두 다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크게 봤을 때 모든 객체 선택 방식이고요. 이게 모든 객체 선택 방식이고 이번에는 한번 요 이동 도구와 그 회전 도구 그리고 배율 도구까지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일단 트리플 클릭을 통해서 이 박스 객체라 전체도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이동 도구 눌러주시면 되는데 이동 도구는 마우스 그 키보드 단축키는 M입니다. 무브의 M 해서 이동 도구를 눌러주시고 이동 기준점을 선택해 주셔야겠죠. 어디 기준으로 이 객체를 이동시킬 거냐 기준점을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동할 점을 선택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손쉽게 객체 이동이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이 객체 이동은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 객체를 전체 다 이동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위에 있는 요 선만 선택하신 상태에서 이동을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어, 또 다른 형태의 도형을 제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동 도구는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회전 도구를 사용하시는 방법은 마찬가지로 전체 선택해 주신 상태에서 회전 도구 어, 회전 도구는 이제 이 좌측 큰 도구 세트에서 지금 제가 마우스 커서로 가리키는 부분이 이제 회전 도구에 해당하는 아이콘이고요. 단축키로는 Q입니다. Q. 회전 도구를 선택을 하시고 나서 회전 도구도 마찬가지로 이동 도구처럼 기준점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그 기준점이라고 하는 거는 기준축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지금 보이시면 제 마우스 커서를 따라다니는 이 각도기와 같이 생긴 것이 파란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뜻은 즉슨 이제 이 회전을 하게 되면 이 객체가 이 Z축을 기준으로, 지금 찍는 제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Z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회전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Z축에 해당하는 이 점에서 Z축에 해당하는 그 선분을 그 선분을 기준점으로 해서 회전을 한다. 그 선분을 축으로 해서 회전을 한다는 의미고요. 이 축은 당연히 변경이 가능합니다. 지금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Z축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마우스 커서를 살짝 이 앞면에다 갖다 댈게요. 앞면에다 갖다 대니까 이 각도기 형태가 초록색으로 변경이 됐죠. 이 의미는 Y축을 축으로 한다. Y축을 축으로 객체를 회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측에다 갖다 대야겠네요. 우측에다가 갖다 대게 되면 빨간색으로 변경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이 X축을 축으로 해서 어, X축을 축으로 해서 회전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여기서 저는 이 꼭지점을 Y축 기준으로 회전시키고 싶어요. 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Y축 기준으로 회전시키고 싶은데, 마우스 커서를 미세하게 조정만 해도 이렇게 축이 변경이 됩니다. 마우스 커서를 미세하게 조정만 해도 이렇게 축이 변경이 되는데, 이 면에다 대고 축을 고정시키는 방법은 마찬가지로 직선을 그릴 때처럼 이 각도기가 이제 축 색깔과 동일하게 되었을 때 Shift를 꾹 누르시게 되면 해당 축에 고정이 돼서 어느 꼭지점을 축으로 사용하시든지 이 원하는 축에 고정이 됩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그렇게 Shift를 사용하게 되면 축에 고정한다. 직선을 그릴 때도 마찬가지고, 이 회전 도구를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Shift를 누르게 되면 축에 고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디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든 축에 고정된 상태에서 회전이 가능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회전 도구는 사용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배율 도구겠죠. 배율 도구는 이렇게 좌측에 있는 지금 마우스 커서로 가리키는 이 아이콘이 배율 도구인데, 단축키로는 스케일의 S입니다. S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배율 해당 객체, 지금 제가 이 박스를 선택하고 배율 도구를 사용하니까 사용할 수 있는 배율축 건물들이 이렇게 초록색으로 포인트로 표시가 되는데, 이 상태에서 원하는 축을 선택을 해서 균일하게 배율을 움직이실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이쪽 축을 하게 되면 이쪽 축 방향으로만 배율이 움직이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 해당 축 방향으로 배율이 움직이게 되겠고요. 윗면에 있는 이 포인트를 사용하게 되면 이 건보를 따라서 배율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배율 도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건보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배율의 형태를 결정하실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대각선에다가 배율 도구를 사용하시게 되면 균일하게 배율 도구를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균일하게 커지는 배율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 대각선에 해당하는 균일 배율 건보를 선택하신 상태에서 2를 입력하시게 되면 배율 2배를 튀기실 수가 있습니다. 100을 입력하시면 100배가 되겠죠. 그렇죠. 100을 입력하시면 100배가 되겠고, 이렇게 배열 도구도 마찬가지로 숫자를 입력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회전해서 각도를 입력하는 것과 이동해서 이동하는 방향의 길이를 입력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이동을 하면서 한번 복사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복사 이동. 지금 이 이동을 선택하신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기준점을 찍고 나서 이동점을 찍게 되면 그 개체가 단순하게 이동만 되겠죠. 이동만 이렇게 될 텐데, 이 상태에서 기준점을 찍으신 다음에 컨트롤을 꼭 누르시게 될게요. 컨트롤을 꼭 누르시게 되면 지금 마우스 커서 우측 하단에 플러스 버튼이 생기면서 처음에 있었던 기준 객체는 그대로 유지가 된 상태에서 새로운 객체가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이게 이제 복사 이동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복사해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 객체를 남겨놓고 새로운 객체를 컨트롤을 통해서 복사를 해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을 누르면 복사 이동이 가능하다 라는 거.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동도 이제 원하는 거리를 입력해서 이동을 할 수가 있다. 이거는 이제 그 배율이나 이 회전 도구를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전 도구를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복사 회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얘도 컨트롤 눌러서 복사 회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저희가 알려드리자면 이동 도구, 이건 이제 어레이라고 하는 그 기능하고도 유사한데, 이동 도구를 사용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이게 기둥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기둥이라고 가정을 하고 기둥을 일정 원하는 간격대로 쭉 일정하게 배열을 하고 싶어요. 일정하게 쭉 이런 식으로 하나씩 1000 간격을 두고 기둥하고 기둥 사이 거리를 1000으로 두고 계속해서 이렇게 복사를 하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일일이 진행을 해야겠죠. 일일이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더 빠른 방법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동 도구를 하시고 복사 이동을 사용을 해서 원하는 거리를 입력을 해주세요. 2000 입력해 주시고 나서 그 상태에서 아무것도 하시지 마시고 키보드에 별표 곱하기 원하는 개수 입력을 하시게 되면 똑같은 방금 직전에 했던 명령을 똑같이 반복을 하게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다시 한번 이렇게 이동을 하시고 나서 별표하고 원하는 개수를 선택하시게 되면 해당 개수만큼 이렇게 복사 이동을 여러 번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어레이하고도 비슷한 그런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원하는 대로 이렇게 생성을 가능하십니다. 원하는 대로 배열을 할 수가 있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그 어떤 작업을 하시고 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복사 이동을 하시고 나서 별표 누르고 원하는 반복 횟수를 결정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복사 이동을 여러 번 반복해서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배열을 여러 번 진행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한번 이동 객체 선택과 이동 회전 배율, 그리고 복사 이동 복사 회전, 그리고 그 해당 기능을 여러 번 반복하는 방법까지 한번 다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